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세 번째 마당 추월만정 꽃 중에 선녀. 전 영남대 교수 이중훈입니다. 추월은 만정하고 산호주름 비쳐들 때 청천의 외기력이 그 울고 가는 걸 뚜루루루 기록하는데, 그걸 이하중순이가 하는 거는 김소희 씨가 자기도 그래 해보려고 한만 연습해도 뚜루루루 기록하는 그걸 못 내겠대요. 그 의성어를. 국가금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추월만정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화중선 명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처럼 그분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심청이의 그 가녀린 그 여성의 그런 심정과 그런 좀 약간 가련한 그 가을날에 여성이 이렇게 그냥 슬프게 울고 이런 장면에 그 이화중선 명창에 아주 청아하고 여성미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다. 추월은 만정허여 살로주려. 조선물산 장려회 이후 추월만정은 이화중선을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이화중선의 추월만정에 열광한 것은 일반 관중들뿐만이 아니었다. 명창 김소희가 이화중선의 추월만정을 듣고 감명을 받아 자신의 호를 만정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일화다. 당시 판소리계에서 가신의 칭호를 듣던 명창 박기홍은 이화중선의 추월가를 듣고는 무릎을 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 한 번 참으로 곱고 아름답구나. 이 배설량이 여왕이라면 자네는 꽃 중에 선녀일세. 아이, 언감생심이여라. 참말로 분에 넘치는 칭찬이여요. 아니요. 자네는 큰 인물이 될 걸세. 이화중선 꽃 중에 선녀라. 과연 이름값을 하는 목청일세. 꽃 중에 선녀? 꽃 중에 선녀. 내 장담하네. 꽃 중에 선녀, 소리꽃 중에 최고가 될 걸세. 이 치마 저고리에 사뿐히 움직이니 그 몸짓 한번 다 나오고 계곡의 정수가 바위뚝을 넘쳐 흘러내리니 이는 천상의 음성이라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요 저절로 나오는 소리. 고운 곡창 울릴 때마다 소리의 꽃이 피는구나. 이화중선 꽃 중에 선녀, 이화중선 소리 중에 소리, 이화중선 하늘이 내린 목소리. 이 대회를 계기로 이화중선의 소리 인생은 거침없이 뻗어가기 시작했다. 이후 1927년부터 1928년 사이 전국에 이화중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공연이 없을 정도였다. 이화중선은 판소리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기라성 같은 당대의 판소리 여왕들을 압도하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한 이화중선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 국가금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보면은 그냥 무슨 자갈밭에서 뭐를 그냥 짐을 나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낑낑매고 나르는데 이화중선은 그게 아니고 얼음 위에 그냥 박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밀듯이 그렇게 쉽게 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연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질러서 목에 이제 결절이 생기고 껄껄한 소리가 나오는데 보기에는 쉰 듯한 소리지만 그 상청과 하청을 자유롭게 내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공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고요. 그런 공력이 없어도 원래부터 타고난 성음이 아주 아름답고 목이 쉬거나 껄껄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맑은 소리로 상청과 하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소리는 천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화중선의 소리는 천구성 계열에 속하는 것이죠. 힘들이지 않고도 고운 소리로 상하청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였다. 안숙선 명창입니다. 소리에 담겨 있는 격조는 이화중선 선생님이 정말 단연코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흥부가중 제비몰러 나간다 대목입니다. 제비조차 나간다 제비몰러 나간다 포크시 맺은 그물에 우려 들어미고 광장사르러 나간다 동풀 툭 잡을 또 하나, 법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또한 대중을 매료시킨 이화중선만의 특별한 점이었다.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룡 대표입니다. 이화중선 소리의 음악적 특징은 그 엄격한 판소리 소리 법제를 지키지 않고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이화중선 명창은 근본 바탕은 동편제예요. 근데 성음은 동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동편제는 굉장히 호령조, 호통조로 아주 강한 헤비메탈 같은 발성을 해줘야 되는데 동편제도 저렇게 보드랍게 그냥 편안하게 힘을 빼고 발성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편안한 느낌도 주고 굉장히 좀 신비하고 신선한 느낌도 줬기 때문에 그게 개성이 돼서 이화중선이 많은 음반을 취입하게 되고 인기가 끌었다. 또한 이화중선은 정통 판소리는 물론 민요와 사당패 소리를 넘나들며 대중의 입맛에 맞는 소리로 관중과 소통했던 스타였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이화중선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소리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현대에 비유한다면 적어도 안숙선 선생 이상의 그런 인기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분이셨다. 안숙선 명창입니다. 이리에 가면 황등이라는 곳이 있어요. 황등. 공연을 다 하고 마쳤어요. 마치고 이렇게 길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꼬마 처녀들이 남자들이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9살, 10살이나 먹었을까요? 목소리는 이화중선 같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화중선을 꼭 뛰어넘어서 이화중선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편지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이화중선 명창의 그 레파토리 중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역시 대중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가라든지 추월만정이라든지 군사서름 타령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되풀이 취입하거든요. 그리고 육자배기 이런 이화중선의 육자배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적인 취향이에요. 이화중선이 부르는 남도민요 육자백입니다.
당시는 유성기 음반의 보급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계층에서만 향유했던 음악의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한 때였다. 이 시기 앞다투어 유성기 음반 사업에 뛰어든 일본 자본은 조선이라는 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국악음반 박물관 노재명 관장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현지에 데리고 가서 배 타고 가서 녹음을 많이 했어요. 최진식 녹음 기자재로 일본에 완전히 그냥 국빈 대접을 해서 뭐 식민지 국가의 뭐 가수라 그래서 그냥 허름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청난 대우를 해줘요. 유성기 음반 기술은 조선시대 판소리 전승 방식에 일대 혁명을 불러왔다. 조선시대 판소리라는 거는 그냥 2시간, 3시간 이렇게 완창으로 주로 전승이 됐는데 유성기 음반은 음반 한 면에 3분밖에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쑥대머리나 사랑가 이런 토막 소리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SP 음반 3분에다가 효과적으로 그냥 힘을 다해서 녹음을 하면은 그게 유행이 되고 그게 이제 뭐 돈도 벌고 뭐 또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아 저렇게 한국만 잘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게 되면서 완창의 전승이 미미해지고 이제 토막 소리 위주로 전승이 되는 거죠. SP 음반의 영향으로.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유성기가 나오면서부터 판소리는 본질적으로 바뀌게 돼요. 판소리가 스토리에서부터 뭘로 변해가느냐 하면 서정적인 노래로 변해가요. 그래서 판소리가 가요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쓰는 용어인데 일제강점기의 유성기 음반을 통해서 판소리는 편린화된다. 조각조각 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정적인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요처럼 불립니다. 그래서 현대 판소리가 전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유성기 음반업계 최고의 스타는 다름 아닌 우리 소리를 하는 명창들이었다. 당시 그들의 인기는 요즘의 아이돌의 견줄만큼 뜨거웠다. 유성기 음반 시대는 이화중선에게 운명과도 같은 기회였다. 유성기 음반의 대중화는 비상하는 이화중선의 소리 인생에 더욱 큰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화중선 명창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공연만 다녀가지고는 관객이나 또 듣는 사람들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화중선 명창을 직접 안 보고도 들을 수 있는 매체는 유성기 음반이죠. 이화중선 명창의 음반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화중선 명창의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되고 음반으로 듣던 명창이 공연을 오면 당연히 구경을 가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이화중선의 타고난 목소리는 유성기 음반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했다. 유성기 음반에서 재생되어 나오는 소리는 저음은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나팔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저음이 살아나는데 유성기 음반은 그렇게 나팔을 크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저음 효과보다는 고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이화중선 명창은 또 굉장히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맑고 말하자면 소프라노 계통의 소리이기 때문에 유성기를 가지고 들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청명하게 들리고 곱게 들리고 맑게 들려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화중선 명창은 아주 유성기하고는 아주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1928년 이화중선은 당시 주류 음반사였던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첫 유성기 음반을 발표한다. 그리고 수록된 곡 중 추월만정과 심청이 선인 따라가는 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여성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화중선 명창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까지 당대 최고의 스타예요. 음반회사에 존폐를 거론될 정도의 사활을 걸고 그 사람들은 영입을 해야 되는 그냥 최고 스타예요. 음반회사마다 이화중선 명창은 다 영입했어요. 그냥 막대한 돈을 주고. 이화중선 명창의 인기는 글쎄요. 현대 요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가령 1960, 70년대 이미자 명창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나.
그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저 사장님, 이화중선이가 콜롬비아하고 계약을 한다니까요. 뭐? 엊그제 나하고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콜롬비아 놈들이 뭐라고 꼬셨는지 홀랑 가로채 갔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마를 주든 뭐라고 꼬시든 이화중선이 데려와. 무조건 데려와. 다음 달에 이화중선이 음반 나온다고 투자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용왕님 앞에 토끼 잡아 바치는 심정으로다. 당장 가서 데려와. 자, 문화조르 공무조리 술령이 수십 명이 일시에 내달라. 토끼를 이원살지 친왕말례장 성사트 사냥 성매 맞춰사트 정무졸사 도적 잡듯 첩첩이. 이후 이화중선은 평생에 걸쳐 콜롬비아, 오케 등 주류 음반사에서 활발한 녹음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임방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음반 녹음을 남긴 소리꾼이다. 전 생애를 통틀어 창극전집 4벌을 포함해 독집으로 122곡, 동생 이중선과 함께한 병창 14곡을 남겼다. 이는 당대 전체 유성기 음반 취입자 중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대기록이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그 당시에 대중들의 인기는 유성기 음반의 판매량이나 음반 타이틀 수, 그걸 가지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성기 음반을 발매를 할 때 발매곡이 100 타이틀을 넘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전통음악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대중음악 쪽에서도 100 타이틀을 가수가 넘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종의 마의 벽에 속하는 겁니다. 100 타이틀이면. 그 100 타이틀을 넘긴 명창이 박록주 명창, 임방울 명창, 그 다음에 이화중선 명창이에요. 그런데 이화중선 명창이 창극 빼고 독집 타이틀이 160 타이틀 정도 됩니다. 이화중선이 단연 1등입니다. 이화중선은 여성 명창이 단독으로 녹음한 음반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에 독집 음반을 발매하며 여성 명창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여성 명창들 중에 최초로 음반을 내신 분들이 김추월, 신금홍 이런 분들이에요. 강소춘 이런 분들이 이제 이화중선보다 앞선 명창들인데, 그런 명창들은 당대 유명했던 뭐 이동백이나 송만갑 이런 5대 근대 명창들을 따라다니면서 일부 꼭지 일부만 녹음을 한 게 잠깐 남아 있어요. 근데 이화중선은 거의 독집 음반을 낼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조금 남성 명창들의 보조자 역할을 했던 점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이 판소리에 대한 어떤 실력을 뽐낼 수 있을 정도로 주역 역할을 했던 그런 우뚝선 명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하는 음반마다 히트를 기록하며 당대 최고 명창 반열에 오른 이화중선. 마침내 소녀 이봉학이 꿈꾸었던 꿈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아야, 꿈은 아니요. 암만. 오메, 내가 진짜로 협률사에 들어가 소리를 하게 됐단께. 여보시오, 다들 들으시오. 나 이화중선이가 드디어 협률사에 들어가게 됐단께요. 송만갑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명창들이 몸담았던 협률사에 합류하며 이화중선의 소리는 한 단계 진보한다. 우러러보던 명창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들의 다양한 개성을 흡수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소리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추월만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슬픈 소리이기 때문에, 슬픈 소리는 주로 이제 서편 계통의 소리가 듣기가 좋기 때문에 박유전, 뭐 김채만 이렇게 내려오는 서편 소리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고, 또 적벽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동편 계열에서 많이 전승이 되기 때문에요. 송만갑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또 장씨 가문에서 장자백 일가에서 잘 부르던 소리가 춘향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춘향가도 이제 받았을 것이고. 배움을 향한 이화중선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 생긴 조선성악연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스승들로부터 배움을 이어갔다.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송만갑이니 정정연이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933년부터 생긴 그 조선 성악연구회에 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했습니다. 늘. 그리고 조선 성악연구회에서 그런 사람들 소리 가르치고 그랬대요. 이화중선도 거기에 있었고 서울에서 활동했고 그 조선 성악연구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웠을 것이다. 조선 성악연구회는 1933년 명창 김초향이 창립한 단체였다. 송만갑, 김창룡, 이동백, 정정열, 한성준 등 판소리 명창이 중심이 되었고 당대 최고의 민속 음악인들이 합류해 공연과 전수를 목적으로 활동했다. 이화중선에게 조선성악연구회는 판소리 스타로서 대중적 성공과 명창으로서 예술적 성취를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터전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 소리꾼들은 권번 등에서 토막 소리를 배우다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이유로 소리를 접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화중선은 여자로서 평범한 삶 대신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끝없이 정진했다. 그저 소리꾼을 넘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갔다. 김문성 음악평론가입니다. 이화중선은 외모가 타고난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아서 훌륭한 선생을 사범으로 모시고 그런 어떤 학습 이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소리의 지위까지 가기에는 자기만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거의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리에 대한 연마를 했고 그것이 그 진심이 닿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음반도 가장 많은 음반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화중선의 시대였다. 1920년대 후반 이화중선은 왕성한 음반 녹음 활동과 공연으로 전국 팔도를 주름잡았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모여들었고 무대가 끝날 때면 관중석에서 재창, 삼창을 요구하는 박수가 쏟아졌다. 조선 문화를 압살하려는 일제의 탄압이 극으로 치닫던 시절 이화중선의 노래는 억압받는 민초들의 숨통을 틔우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명약 중의 명약이었다. 아이고 앉아 허리 아픈게. 아이고 오늘 아주 오래 싸야 돼. 아이고 언니 앉아. 싸게 앉더라고. 예. 인자 곧 막이 오를 참이구만. 오메.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단가? 저 발치까지 시커먼 것이 아주 빈자리가 없네. 아이 보쇼. 아이 저기 이화중선이 아니여? 오메 체구가 어찌 저렇게 가늘고 여리여리하던가. 그런 게 말이여. 소문대로 인물은 참말로 박색하고만은 소리는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힐까 맛이. 그러게 하늘이 공평하단께. 참 자네 얘기 들었는가? 이화중선이가 이끄는 공연장마다 인산이내리야. 아주 돈을 가만히 해놓고는 짊어지고 다닌다고 안 그려? 아이 참말이요? 아이고 나도 살림이고 밭일이고 다 떼어 치아불고 이화중선이나 따라 댕길 건 아니지. 그래서 아줌마를 그 신소리 허들 말고 얼른 드러나 보자고. 그러자. 공중의 선녀 이화중선 마디마디 고운 선율 구비쳐 넘어갈 저 수백 수천 김영창들 좋다 좋구나 옳수 그 소리가 한 입에서 나오느냐 앉아있는 관중들이 몽서구의 개아린 양 요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보리밭에 녹색 보리들이 물결을 이루는 그칠 줄 모르는 절창에 밤이 깊어가는구나. 소리꾼을 넘어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정점을 향해 가는 이화중선. 그러나 야속한 운명은 또 한 번 이화중선을 시기했다. 선상님 전보가 왔는데요. 전보가? 예. 어서 읽어보거라. 당년 1928년 9월 20하루 향년 45세
장득진 사망. 이화중선을 진정한 소리꾼의 세계에 입문시킨 스승이자 호적상 첫 번째 남편 장득진이 타계한 것이다. 뭐? 서방님이? 서방님! 갈까 부다 갈까 푼데 임 따라서 갈까 부다 사랑도 수야담고 구름도 수염없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 청포담배 가 쇠야등등 동설령 KNN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내일 저녁 6시 4부 사랑사랑 내 사랑 이어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